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TV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수능 날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능 잘 보셨나요? 제가 수능 시험지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풀고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는 송평글을 올렸었는데 어제 학원 수업 관계로 영상은 촬영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총평 영상 촬영을 하고 빨리 편집해서 밤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총평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못 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항상 언제나 입시는 그랬듯이 입시는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도 있고요. 약간의 최저가 있는 논술도 남아 있고요. 근데 그 약간의 최저가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은 수준의 그 등급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시에서는 각 과목이 일괄 반영이 되지 않는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만 잘 세운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 수능시험 분명히 정확히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이후 킬러 문항 배제 정책 이후에 새로운 트렌드의 시험 경향성이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학에 붙었거나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은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올해 결과가 아쉬워서 내년에 다시 수능에 도전할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은 오늘 시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본인이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잘했던 부분과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올바른 공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음에 도전할 때 미흡했던 부분을 집중 보완하여 확실하게 성적을 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수능 국어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난도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번 시험을 한 줄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수능과 불수능 줄타기 그 어디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던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쉽게 출제되었던 2025학년도 국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문학의 연계 체감을 높여서 쉽게 느끼게 하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독서의 체감 연계율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문학과 독서에서 다소 선지 판단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변별력을 주는 시험으로서 근래 수능 시험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잘 낸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컷은 89점에서 92점 사이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번 수능에서는 EBS 연계 교재에서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짚어보고 그 다음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입니다. 문학은 총 3지문이 연계가 되었는데 현대시에서 정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 고전시에서 간민가, 특히 이 간민가 작품은 저희 시바시 국어 채널을 보면 알겠지만 문학 예상 작품을 찍어줄 때 제가 적중을 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에도 전문을 다 해석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가 있을 정도로 저희 채널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올해 수능에 출제가 되었다는 점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정을선전이 수능특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크게 4가지 제재가 있죠. 첫 번째, 독서론, 두 번째, 인문, 세 번째, 사회, 네 번째, 과학기술 제재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수능에서는 과학 대신에 기술이 출제가 되었죠. 제가 독서 지문 예상 파트에서도 강력하게 밀었던 제재가 뭡니까? 바로 기술이었죠. 네, 근데 기술이 딱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EBS 수특과 수완에서 연계됐던 지문은 엄밀히 말하면 4가지 지문이 다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언론이나 영상들에서는 3가지 지문, 인문, 사회, 기술 이렇게 3가지 지문에서만 연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독서론도 완전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소재에 대한 간접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다 연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바시 국어 독서 예상 지문 영상 콘텐츠에서 제가 예상했던 지문들이 무려 3개나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독서론이고요. 독서론에서 이 밑줄 긋기 지문 있죠? 이 지문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학습 독서 이 부분의 부분 소재를 가지고 출제를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잘 읽었으면 문제 자체는 사실 막 크게 어렵진 않아서 물론 연계 지문 파트를 보지 않아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연계된 그 지문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문제재. 이번에 뭐 나왔습니까? 박은식 나왔죠. 계약이 사상가들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동양 철학 부분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양 철학 쪽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제가 얘기한 대로 동양 철학 부분이 나왔고요. 사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에 경제 지문 안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법이 나오면 사회학 부분과 결합이 되어서 접목되어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제가 말한 대로 바로 나왔죠. 사회학과 법학이 결합된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공지능 파트 이 부분이 EBS와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계된 지문들을 보면 아쉽게도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문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중했다라고 보기는 뭐하고 이 4가지 비문학 지문들 중에서 제가 적중했던 지문은 무려 3개나 됩니다. 독서론, 인문, 기술 지문 이 3개가 적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문학 독서 예상 지문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들 중에서 무려 4지문이나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4지문이나 적중했죠. 문학 지문 1지문, 독서 지문 3지문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한 총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번 시험을 보고 약간 놀랐던 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수능을 제가 딱 받자마자 우리 강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뭐지? 구평 수준과 좀 비슷한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이했던 시험이었지만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까지는 아니었지만 변별력이 꽤 높았던 시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는 기술 지문을 제외하면 무난했고 문학은 학생들이 선지 판단을 하기에 꽤나 까다로웠던 시험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문학의 경우에는 EBS 연계가 3지문이나 연계가 되어서 겉으로는 쉬워 보이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각 문항들의 선지들을 보면 선지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전소설과 갈래복합 세트에서 판단이 어려울 법한 선지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문학 영역은 갈래복합의 경우 9월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현대시와 수필이 출제되었으며 하나의 직접 연계 작품과 2가지의 비연계 작품이 묶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제 기조가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시에서 연계된 배를 밀면은 EBS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익숙했을 것이나 다른 2 작품, 혼자 가는 먼집 그리고 수필이죠.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독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래 복합에서 시적 대상의 의미를 묻는 24번 문항의 경우 비연계 작품이 현대시의 해석 난도가 높아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문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전소설은 연계 작품이, 현대소설은 비연계 작품이 출제되었으며 고전소설의 경우 사건과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전 시간은 연계 작품과 비연계 작품을 함께 출제하여 평소 모의평가의 기조와 연계 체감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특히 고전 시가에서 연계가 된 간민가 지문과 고전 소설에서 연계가 된 정을선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률을 높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능 국어는 EBS 연계교재의 체감률은 높이되 선지 판단의 함정으로 변별력을 가져간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경우 독서론을 제외하면 각 세트마다 고난도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선지 판별에서 시간을 꽤 많이 쓰게 설정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영역에서 독서론은 평이했고 인문 제재는 주제 통합형 지문으로 가나 모두 통시적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EBS와 연계되었습니다. 다만 대화 사상의 변화에 대해 묻고 있는 5번, 각 관점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는 7번 등은 확인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 수험생들의 정오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수용에 대해 여러 사상가들의 견해를 시대 변화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며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읽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지의 내용 구성도 관련 내용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문제풀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6월 모의평가 주제통합 지문보다는 다소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확산 모델의 노이즈 제거에 대한 기술 지문과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 사회 지문, 문제 등은 대체로 평이하였습니다. 다만 노이즈 확산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에서 노이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용어 개념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재밌다고 느끼고 당황했던 게요. 제가 이 지문에서 노이즈가 몇 번 들어가는지 직접 다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40번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한 지문에 노이즈라는 단어가 40번씩이나 등장할 수가 있죠? 분명히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노린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를 만들 때 로제의 아파트를 듣다가 중독되어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겁니까? 평가원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노이즈. 뭐 이런 건가요? 노이즈라는 말이 반복돼 읽다가 독해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문을 보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로제의 아파트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가뜩이나 그 로제의 아파트는 중독성이 있는 노래라 수능 금지곡 수준인데 그런 것들 막 자꾸 떠오르니까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술지문 13번 문항의 경우는 순학산과 역학산의 차이를 제대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접근이 용이했던 문항으로 자칫 아이들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독서는 전 영역이 EBS와 연계되었으나 정년도 수능과 올해 국평에 비해 독서 영역에서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EBS 연계 체감률은 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작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화작 융합 지문 3점짜리 자료 활용해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발표자의 자료 활용 양상을 묻는 36번이 기존에 비해 약간 까다롭게 출제되었으나 평소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가나 지문을 연계하여 파악해야 하는 40번 문항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평가원은 문법에서의 생소함으로 승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문법 문제 스타일과 다소 다르게 배치가 되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의문의 변동 부분에서 지문 활용 세트 문제를 주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첫 번째 문제부터 중세국어와 관련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세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평소와 순서를 바꿔서 중세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세트 문제와 의문 변동 및 단어와 문장에 대한 단독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평가원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소재가 높은 정보 밀도로 출제되어 난이도가 더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능은 독서, 문학, 언매, 화작 가리지 않고 묵직한 선지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1, 고2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는 지문 해석 능력과 더불어서 선지 판단 방법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출제 기조가 비슷한 만큼 문학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력을 높여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출제 기조는 현 고1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비 고3이 될 학생들은 앞으로 독해력과 선지 판별 능력까지 장착이 된다면 정시 시장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똑같은 자세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국어 영역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는 논술 준비하는 사람, 면접 준비하는 사람 등등 계실 텐데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할 것이고 잘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